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챕터 7 경우의 수와 순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우의 수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경우의 수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있죠. 그죠? 맞습니까? 자, 합의 법칙은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수업했을 때 바로 뭡니까? 바로 분류를 하는 게 목표다. 그랬죠. 그죠? 분류를 해서 모든 분류된 상황을 다 뭐 해주면 됩니까? 대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럴 때 분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대원칙이 있죠. 대원칙. 분류를 할 때 대원칙은 첫 번째, 자, 중복이 되면 안 되죠. 중복 없이 해야 되고, 또 두 번째, 빠짐이 있으면 안 되고, 빠지면 안 되겠죠. 빠짐 없이 두 가지로 중복되는 경우와 빠짐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대원칙으로 가지고 분류를 하여서 분류를 하면 그 모든 분류된 사항을 뭐 하면 되겠다? 대해주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분류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 모든 경우에서 그죠? 경우의 수에서 중복되는 경우를 뭐 해주면 된다?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런 원칙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고배 법칙은 자, 일이 끝나지 않으면 뭐 한다? 곱한다고 했죠. 그죠? 하나하나씩 일을 딱 구하고 경우의 수를 구하고 그다음 경우의 수를 구했는데 이게 연달아 일어나야 되죠. 그죠?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자, 일이 끝나지 않았을 때는 곱해 주어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죠? 자, 간단하게 그런 원리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자, 이 주사위 두 개를 던질 경우가 우리가 경우에서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주사위 두 개를 던질 때는 반드시 뭐 해라? 자, 표를 만들어서 생각하라고 했죠. 그죠? 두 개의 주사위 눈을 더하든지 빼든지 자, 표를 이용하여 여러분들 생각하면 가장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데 첫 번째는 차가 3이 되는 경우 또는 4가 되는 경우죠. 그러면 우리가 차가 3이 되는 경우와 4가 되는 경우를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그죠? 주사위 눈이 1, 2, 3, 4. 자, 글자가 조금 예쁘지가 않네요. 그죠? 자, 주사위 눈이 1, 2, 3, 4, 5, 6이 있고, 자, 또 1, 2, 3, 4, 5, 6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남은 주사위 눈을 우리가 A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고, 두 번째 던져서 나온 눈을 B라고 했을 때, 이 차가 3 또는 4가 되니까 우리가 3이 되는 거와 4가 되는 것을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물론 여기에 36가지를 다 여러분들 계산을 해도 되겠지만, 그죠? 계산을 해도 되겠지만, 자, 먼저 차가 3이 되는 경우를 먼저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1하고는 누구하고? 4하고 의 차가 바로 3이 되는 경우죠. 그죠? 2하고는 누가 될까요? 바로 5하고가 되겠네요. 그죠? 3하고는 누가 될까요? 6이 되는 걸 알겠죠. 그죠? 자, 그럼 항상 여기는 대칭성을 가진다 그랬죠. 그죠? 4하고는 1이죠. 그죠? 대칭이 되겠죠. 그죠? 대칭. 5하고는 2가 되겠고, 6하고는 3이 바로 차가 3이 되겠죠. 차가 3이 되는 경우는 이 색깔로, 자, 갈색으로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가 4가 되는 것을 한번 해볼까요? 자, 1하고는 차가 4가 되는 것은 뭐죠? 5가 되겠죠. 자, 2하고는 차가 4가 되는 것은 바로 6이 되겠습니다. 3하고는 차가 4가 되는 게 없죠. 그죠? 없습니다. 7이 되는데 없잖아요. 그죠? 4도 차가 4가 되는 경우는 없겠죠. 그럼 5는 어떻게 됐습니까? 1하고 되니까 이것 또한 대칭성이 있죠. 그죠? 6도 어떻게 되나요? 2하고 바로 차가 바로 4가 되겠죠. 이처럼 대칭성이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표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5개가 있죠? 그럼 여기도 5개가 있네요. 따라서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된다? 10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50번은 요거는 합이 뭐의 배수가 되어라? 5의 배수가 되어라 했는데, 자, 이걸 다시 지우겠습니다. 자, 합은 우리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합을 한번 다 적어 볼게요. 수업 시간에도 했지만, 자, 두 개를 한번 더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2부터 출발하겠죠? 2, 3, 4, 5, 6, 7이 되겠고, 여기는 3부터 시작하면 되죠? 3, 4, 5, 6, 7, 8이 되겠네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4, 5, 6, 7, 8, 9가 되겠죠. 여기는 5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5, 6, 7, 8, 9, 10이 되고 여기는 6부터 하면 6, 7, 8, 9, 10, 11이 되죠. 여기는 7, 8, 9, 10, 11, 1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이 얼마부터? 2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나오죠? 12부터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합이 2, 3, 4, 5, 6, 자, 7을 좀 크게 적을게요. 8, 9, 10, 11, 12가 나오죠. 자, 그럴 때 경우의 수가 보면 얘도 어떻습니까? 서로 대칭이 되죠. 2는 몇 개인가요? 한 개죠. 3은 몇 개인가요? 두 개. 4는 3개, 4개, 5개. 6은 5개죠. 7은 몇 개입니까? 7이 바로 6개가 나옵니다. 맞죠? 7이 6개고. 그 다음부터 8부터는 하나씩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5, 4, 3, 2, 1. 이렇게 가지수가 나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7이 바로 센터가 되죠. 그죠? 그래서 7일 때가 바로 6이죠. 근데 요 두 수를 더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13이 되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외울 때 바로 13일의 금요일로 외우자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이 7보다 작을 때는 자기 눈의 수보다 가지수가 어떻게 된다? 하나 작아지죠. 마이너스 1 해보면 바로 작아지는 게 바로 가지수가 되는 거고. 자, 7 이상, 8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개를 뭐 했을 때 더하면 모두 다 얼마가 됩니까? 1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나요?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나오니까, 그죠? 좀 외워놓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7 이하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씩 빼주면 가지수입니다. 합의 눈의 수보다 하나 작게 가지수가 나오고 8부터는 어떻게 된다? 바로 더해서 얼마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된다? 13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 7은요, 한번 빼보세요. 빼보면 1이죠. 똑같죠. 맞죠? 하나 작아지는 것도 되고, 이쪽으로 봐서 더해서 13으로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만약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암기하고 있다면, 우리가 외우고 있다면, 5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그죠? 5의 배수가 되는 것은 바로 5하고 합이 5하고 10하고 두 가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자, 5일 때는 7보다 작으니까 하나 작게 나오죠. 그죠? 자, 10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7보다 크니까 13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세 가지가 되어서 4와 3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바로 7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 형태가 바로 둘 다가 모두 다 여기는 또는 이고, 그죠? 여기는 또는 있고, 여기는 5의 배수니까 바로 5가 되는 경우와 10이 되는 경우를 찾아보면 이거 또한 또는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얘가 차가 3이 되거나 4가 되는 경우와 합이 5가 10이 되는 경우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나요? 중복되는 경우가 없죠. 그러면 사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했는 이 방법이 바로 이런 경우와 이 뒤의 경우를 바로 뭡니까? 더해준 거죠. 따라서 합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주사위의 눈의 합은 우리가 하나 외워놓으면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많은 도움을 받을게요. 아시겠죠? 자, 다음은 자,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50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1부터 50까지가 있어요. 이때 한 장을 뽑을 때
다음을 구하여라고 했습니다. 한 장을 뽑는다고 하는 거죠. 한 장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1부터 50까지 했어요. 이럴 때 7의 배수 또는 11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경우의 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7의 배수는 어떤 게 있나요? 1부터 50까지 보면 7, 7이 14, 73, 21, 74, 28, 75, 35, 76이 42, 77이 49까지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 몇 가지가 있습니까? 7가지가 있죠. 그죠? 그리고 7의 배수 또는이잖아요. 그죠? 그럼 첫 번째가 우리가 7의 배수를 구하고 분류를 이렇게 11의 배수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11이 있고, 그 다음 22가 있고, 33이 있고, 44가 있고, 다음은 55니까 50을 넘어가죠. 그럼 따라서 카드가 몇 종류가 되겠습니까? 4종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적었을 경우에는 이 공통 부분이 있나요? 7의 배수가 되면서 11의 배수가 되는 숫자가 있나요? 없죠. 여러분들. 7의 배수가 되면서 11의 배수가 된다는 말은 바로 이 두 개의 공비의 수 77의 배수가 되겠죠. 그죠? 77의 배수는 여기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중복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면 7의 배수 가지수와 11의 배수의 가지수를 더해서 얼마라고? 11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경우의 수가 11이 되겠죠. 그죠? 이해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자,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배수의 개수 찾는 겁니다. 배수의 개수. 자, 배수의 개수입니다. 개수. 자, 배수의 개수를 어떻게 찾느냐면, 우리 간단하게, 자, 1부터 한 20까지 있다고 할까요? 20까지 있을 때, 여기서 우리가 3의 배수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3의 배수를 찾을 때, 3의 배수를 찾을 때, 선생님이 숫자를 1부터 20까지 다 나열해 볼게요. 1, 2, 3, 4, 5, 6. 자,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20까지 숫자를 하나씩 하나씩 나열해 놨습니다. 조금 공간이 작은데, 자, 딱 맞게 들어갔습니다. 나열됐죠, 그죠? 자, 이럴 때 3의 배수를 찾기 위해서, 3의 배수를 찾기 위해서는 3개씩 묶어보세요. 3의 배수를 찾기 위해서는 3개씩 한번 묶어보세요. 이렇게 묶어보면, 자, 19와 20은 묶이지 않겠죠, 그죠? 자, 이럴 때, 바로 3의 배수는 누가 되냐면, 이 묶은 거에 바로 마지막 숫자, 이 한 묶음에서 마지막 숫자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3의 배수가 되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몇 개가 나옵니까? 6개가 나오죠. 3, 6, 9, 12, 15, 12, 15, 18, 6개가 나오죠. 그 말은 한 묶음당 몇 개씩 나오죠? 보세요. 한 묶음당, 한 묶음당 3의 배수가, 3의 배수가 한 개씩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3의 배수는, 3의 배수의 개수는 바로 뭐와 똑같다? 자, 묶음의 개수와 어떻습니까? 묶음의 개수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 묶음당 한 개씩 나오니까. 근데 19와 20은 묶이지 않죠. 그죠? 따라서 묶음이 몇 묶음이 나옵니까? 6묶음이 나오죠. 따라서 6묶음이니까 한 묶음당 한 개니까 결론적으로 몇 개가 나온다? 6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바로 이 1부터 20까지니까 바로 20에서 3개씩 묶잖아요. 그죠? 따라서 3을 나눴습니다. 이놈의 바로 뭐를 취하면 되겠다? 몫을 취하면 되겠죠. 20 나누기 3을 하면 몫이 얼마입니까? 6이고 나머지가 2죠. 20 나누기 3을 하면 몫이 6이고 나머지가 얼마가 됩니까? 2가 되죠. 요게 바로 뭡니까? 3개씩 묶으면 6묶음이 나오고
나머지 두 개는 묶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따라서 이 묶음이 바로 뭡니까? 바로 묶음수가 바로 3의 배수의 개수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배수의 개수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된다? 자, 1부터 어떤 수까지의 바로 배수의 개수는 그 개수에서 바로 그 배수로 나누어 준 몫이 바로 정답이죠. 그러므로 정리를 해보면 자, 1부터 n까지의 바로 x 배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바로 n 나누기 x의 바로 무엇을 몫을 생각하면 되는데 요게 바로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 가우스입니다. 가우스. n을 x로 나누었을 때 몫만 취하는 거. 즉 정수 부분만 취한다는 말이겠죠. 그게 바로 가우스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놓으시면 자, 여기서 굳이 얘를 뭡니까? 적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겠죠. 즉 50 나누기 얼마 하면 되겠습니까? 7 하면 되겠죠. 그러면 7이 49잖아요. 그죠? 목만 7하니까 7개가 되고 50 나누기 11을 하면 바로 몫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4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얘와 공통이 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즉 77의 배수는 있다 없다? 없죠. 따라서 공통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 두 가지의 그냥 합이 바로 뭐다? 전체 영우의 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아래에 있는 문제는 이번에는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입니다. 자, 요 두 개를 여러분들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3의 배수의 개수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3의 배수는 어떻게 찾아보면 되겠습니까? 50 나누기 3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50 나누기 3을 해보면 3이라는 3이 되고 20이 되니까 3, 6이 18이 되면서 나머지 2가 나오죠. 그러면 바로 얼마 됩니까? 16묶음이 나온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3의 배수는 몇 가지 경우가 나온다? 16가지가 경우가 나온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5의 배수를 생각해 봐야 되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지금 분류를 했는 거죠. 분류를 했는 거. 3의 배수와 5의 배수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럼 50 나누기 5를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50 나누기 5야 그냥 얼마입니까? 몫이 1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답하면 얼마? 26이 되는데 이 26을 답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3과 5의 공통으로 되는 배수가 있겠죠. 3의 배수가 되면서 5의 배수가 되는 것은 바로 무슨 배수가 되겠습니까? 15의 배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15라는 숫자는 3의 배수가 되면서 5의 배수도 되니까 이 두 군데 모두 다 카운트가 됐죠. 얘를 뭐 해줘야 된다? 중복되기 때문에 빼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15의 배수는 50 나누기 15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3배가 더하면 45가 되니까 바로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죠. 그 3개가 바로 뭐겠습니까? 15와 30과 45가 되겠죠. 15는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입니다. 30도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이죠. 45 또한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입니다. 따라서 요 세 개는 여기 16개에도 카운터가 되어 있고 10개에도 카운터가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은 이 26에서 이 공통적으로 두 번씩 들어가는 이 15와 30과 45를 이 세 개를 한 번을 빼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가 된다? 2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합의 법칙에서는 분류를 해서 풀면 되는데, 만약에 공통 부분이 있다면, 중복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 빼줘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 배수의 개수는 바로 묶음의 개수와 똑같으니까, 1부터 n까지의 x 배수의 개수는 n을 x로 나눈 몫을 취하면 되니까 바로 가우스 값을 이야기한다는 것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좀 더 자세한 합의법칙은 앞으로 문제를 풀면서 계속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853번입니다. 자, 서울과 대전 사이에는 버스 노선이 A, B, C, D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기차 노선은 X, Y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대전일 때, 자, 버스 노선은 네 가지네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라고 합시다. 요게 바로 A 노선, B 노선, C 노선, D 노선이고요. 자, 그리고 기차로 갈 수 있는 노선은 두 가지가 있네요. 그러면 자, 기차로 갈 수 있는 노선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X 노선, Y 노선이라고 하네요. 되나요? 자, 이럴 때 서울에서 대전으로 갈 때에는 버스를 이용하고죠. 자, 서울에서 대전을 갈 때에는 뭐를 이용하고 버스를 이용하고 다시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는 무엇을 이용하라? 기차를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서울에서 대전을 왕복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일단 서울에서 우리가 먼저 대전을 가는 경우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서울에서 대전을 가는 경우는 버스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버스 노선 몇 가지가 있습니까? 네 가지가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일이 끝나지 않았죠. 왜 일이 끝나지 않았나요? 대전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와야 되죠. 그러므로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를 한다? 곱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곱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전에서 서울로 오는 경우는 X와 몇 가지? 두 가지가 되어서 바로 몇 가지가 된다? 8가지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왜 이걸 곱하는지 한번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어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내가 서울에서 대전을 갈 때 만약에 버스로 A 노선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대전에서 서울로 올 때는 기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바로 X를 타고 올 수도 있고 Y 노선도 타고 올 수도 있겠죠. 이해됩니까? 만약에 서울에서 대전을 갈 때 B 노선으로 버스를 타고 갔으면 자,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로 X 노선이나 Y 노선의 기차를 타야 되겠네요. 그죠? 자, 예를 들어 C 노선으로 서울에서 대전에 버스를 타고 갔으면 마찬가지로 올라올 때도 X 노선이나 Y 노선의 기차를 타야 됩니다. 자, B 노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대전을 갔다면 마찬가지로 X 노선이나 Y 노선으로 바로 기차를 타고 가야 되겠죠. 이처럼 첫 번째 했는 이 버스 노선, 이 각각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 각각에 대해서 이 기차 노선이 몇 가지씩 나옵니까? 두 가지씩 나오죠. 따라서 이게 바로 뭐다? 곱의 법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패턴을 그려서 푼 것을 우리가 수영도라고 하죠. 수영도 또는 나뭇가지 도형이라고, 나뭇가지 모형이라고 하죠. 그죠? 나뭇가지 모형,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굳이 이런 용어를 꼭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 그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오니까 곱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곱의 법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일이 끝나지 않으면 뭐를 해라? 곱하기를 하라. 이렇게 설명을 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몇 가지가 나온다? 8가지가 나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전제가 예를 들어서 없이 그냥 서울에서 대전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왕복한다고 하면 서울에서 대전 갈 수 있는 경우가 버스 노선 6가지, 기차 노선 6가지니까 그죠? 맞죠? 6가지고 또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것도 6가지가 되어서 36가지가 경우가 되겠죠. 그죠? 자, 이처럼 묻는 말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물어보는 내용을 가지고 합의 법칙으로 갈 것인지 곱의 법칙으로 갈 것인지를 여러분들 잘 판단해서 생각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854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약수의 개수를 문제예요. 양의 약수의 개수를 묻습니다. 우리 이 약수의 개수 문제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자연수 n이 있는데, 이 n이, 자, 예를 들어서 A에 만약에 뭐 L제곱 곱하기 B의 M제곱 곱하기 C의 N제곱 형태 또 등등등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여기서 A와 B와 C들은 바로 뭐가 되고 소수가 되겠죠. 소수가 되고 L과 M과 N은 바로 자연수가 될 것입니다. 또는 정수가 될 수, 0도 될 수가 있죠. 0을 포함한 자연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 첫 번째, 이 양의 약수, 양수라고 하고 갑시다. 바로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했죠? 바로 지수들에다가 얼마를 1을 더해준다고 했죠. 1을 더해줘서 모두 다 뭐 하면 된다?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지수들에다가 1을 더해줘서 곱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뭐 하면 된다? 곱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바로 약수의 총합이죠. 약수의 총합입니다. 자, 약수의 총합은 얘가 만약에 A의 L제곱이면 바로 A의 0제곱, A의 1제곱, A의 2제곱부터 어떻게 A의 L제곱까지 다 더한 수의 합과 또 B의 0제곱, B의 1제곱, B의 제곱부터 해서 B의 M제곱까지 다 더한 값과 또 C의 0제곱, C의 1제곱, C의 제곱해서 C의 N제곱까지 또 기타 등등 더 있으면 다 더한 값들이 바로 뭐가 된다? 곱이 된다는 거. 곱이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약수의 총합이고. 자, 세 번째. 모든 약수들의 바로 곱은 어떻게 되느냐? 약수들의 곱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이 자연수 n에 대해서 바로 위에 이 지수 부분에 2분의 약수의 개수, 양의 약수의 개수 지수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세 가지가 공식인데, 요 세 공식 중에서 1번과 2번이 자주 나오고, 3번은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수들을 다 더할 때, 바로 여러분들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각각 여기 A와 B와 C를 각각 더할 때는 여기 등비수열의 합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합공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실질적으로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간단한 예를 통해서 한번 사용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n이 자, 10이라고 합시다. 12. 간단하게 합시다. 자,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되겠죠. 그죠? 소인수분을 했네요. 그죠? 그럼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 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표를 만들어 보면, 자, 2의 제곱일 때 여기 어떻게 됐죠?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까지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또 3일 때는 3의 0제곱, 3의 1제곱을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약수를 계산할 때 약수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2의 0제곱 곱하기 3의 0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는 2의 1제곱 곱하기 3의 0제곱이 되겠죠. 여기는 2의 2제곱 곱하기 3의 0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2의 0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 되고 여기는 2의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 되겠네요. 자, 여기는 2의 제곱 곱하기 바로 3의 1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12의 약수가 뭐죠? 여러분들 12의 약수는
12의 바로 양의 약수는 바로 1, 2, 3, 4, 6, 12가 되겠죠. 그죠? 되겠나요? 그럼 요수가 바로 얼마가 됩니까? 요수가 바로 1이 되고요. 요수는 2가 되죠. 여기 수는 얼마 됩니까? 4가 되겠네요. 자, 여기는 3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6이 되겠네요. 여기는 12가 되는 거죠. 그러면 1, 2, 3, 4, 6, 12가 다 나오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왜 지수에다가 1을 더하느냐면 이 약수라는 말은 바로 12를 여러분들 곱하기 형태로 나타냈을 때의 바로 모든 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인수가 되는 거죠. 12는 1 곱하기 12도 되고 1 곱하기 12도 되고 2 곱하기 6도 되고 3 곱하기 4가 되어서 12가 나오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소인수가 2가 제곱이라면은 2라는 소인수는 몇 개 있다? 2개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3이라는 소인수는 뭡니까? 1개 있다는 말이 맞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2가 2개 있는 것을 이 12를요. 이 12를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 2를 선생님이 잠시 달걀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달걀이고 얘는 만약에 김치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라면을 끓이려고 합니다. 이런 그릇에 냄비에 라면을 끓일 때 우리가 라면을 집어넣고 라면을 끓일 때 우리가 달걀을 넣을 수도 있고 김치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달걀이 있고 여기가 김치가 있을 때 달걀은 지금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2개가. 달걀은 2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김치는 딱 한 종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달걀이 2개가 있으니까 달걀을 이 2개를 중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 안 할 수도 있겠죠. 김치도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만약에 라면을 끓일 때 달걀과 김치가 들어가는 것이 싫다. 이런 사람들은 달걀을 사용하겠습니까? 사용 안 하겠죠. 달걀을 사용 안 하고 김치도 안 넣겠다. 즉 라면만 탁 끓여 먹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도 달걀이 두 개 있지만 달걀을 사용하지도 않고 김치도 안 넣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런 다음에는 나는 달걀을 한 개를 이 달걀이 지금 숫자가 2인 거예요. 자, 김치는 3인 거예요. 아시겠나요? 달걀은 한 개 사용하고 김치는 안 넣을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이 표현이죠. 달걀은 한 개 사용하고 김치는 사용하지 않겠다. 근데 달걀이 2개 있죠. 달걀이 2개 있으니까 달걀을 나는 계란 들어가는 게 좋은 사람들은 계란을 2개 넣을 수도 있겠죠. 그 대신 김치는 넣지 않겠다. 그게 바로 이 표현이 됩니다. 되겠나요? 이해되나요? 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 달걀을 더 이상은 사용할 수 있나요? 2개밖에 없으니까. 2개밖에 사용할 수가 없죠. 자, 이번에는 달걀을 넣지 않는 대신에 계란을 넣을 수가 있겠죠. 달걀을 넣지 않는 대신에 김치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게 바로 이 표현이죠. 자, 이번에는 달걀을 한 개 넣으면서 김치도 넣을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달걀을 2개 다 사용하면서 김치도 하나를 다 넣을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이 표현이죠. 이거 말고는 우리가 라면을 끓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죠. 자, 그래서 달걀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안 사용해도 되고 하나 사용해도 되고 2개 사용해도 되니까 바로 이 2에다가 이 지수가 2잖아요. 자, 달걀이 2개니까 바로 2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을 더해 주겠죠. 왜 1을 더해 준다?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1을 더해 주는 겁니다. 김치도 한 종류밖에 없지만
김치를 안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씩 사용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김치도 바로 지수에다가 이 3의 1제곱이란 말은 김치가 딱 한 종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 종류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한 가지를 더해준다는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바로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이 지수에다가 얼마나 더해준다? 1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약수의 개수는 자, 지수 2에다가 1을 더하면 3이 되고 자, 곱하기 왜냐하면 달걀을 넣고 일이 끝나지 않았죠. 김치를 또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김치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되어서 약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6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 분해를 한 다음에 지수에다가 얼마씩 지수에다 각각의 소인수의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뭐 해주면 된다?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자, 약수의 총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약수의 총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여기 있는 선생님 동그라미 표현을 모두 다 지울게요. 자, 약수의 총합을 구할 때는 이 6개를 다 더하면 되겠죠. 그죠? 6개를 다 더하면 되니까 자, 위에 부분을 먼저 다 더해 볼게요. 위에 부분을 다 더해 보면 여기를 가만 보시면 이 세 개를 더할 때 3의 영제곱이 어떻습니까? 모두 다 있으니까 공통인수로 3의 영제곱을 뽑아낸다면 여기는 2의 영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되겠네요. 모두 다 이 약수를 다 더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3의 1제곱이 공통으로 되어 있죠. 3의 1제곱이 공통으로 되어 있고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2제곱으로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이 두 가지를 또 뭐 해줍니까?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약수의 총합이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보시면 누가 공통으로 되어 있나? 얘가 모두 다 공통으로 되어 있죠. 그죠? 따라서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제곱으로 공통으로 묶어내면 여기가 3의 0제곱이 되고 3의 1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을 다시 잘 관찰해 보면 이 부분은 바로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 수의 합과 여기 있는 이 두 가지 수의 합을 구해서 뭐 해주면 된다? 곱해주면 된다는 말이겠죠. 이 두 개의 무엇과 합과 이 세 개의 합과 이 두 개의 합을 구해서 뭐 해주면 된다? 곱해주면 바로 뭐가 된다? 약수의 총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약수의 총합은 각각의 지수를 각각의 성인수에 대한 영제곱부터 시작해서 그 가장 2의 제곱이면 2의 제곱까지 다 더하고 3은 1제곱이니까 3의 0제곱부터 3의 1제곱까지 다 더해서 곱하면 되는데 이때는 숫자가 몇 개 되지 않으니까 여기 0 여기 얼마입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4가 되겠죠. 여기는 1 더하기 3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7이 되고 얘는 4가 되어서 약수의 총합은 얼마가 된다? 28이 되겠습니다. 그죠? 요 숫자를 다 더해보면 얼마가 된다? 28이 되겠네요. 1, 2, 3, 4 다음 12죠. 10 더하기 6은 16이니까 16 더하기 12는 2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약수의 총합은 이렇게 구하고 여기가 이제 숫자가 좀 커지면 좀 많아지면 뭐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각각 합공식을 이용해서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약수들의 곱을 한번 봅시다. 약수들의 곱. 자, 약수들의 곱은 자, 세 번째로 이 놈을 저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6하고 12를 다 곱하겠다는 말이겠죠. 그럼 얘를 우리가 이렇게 봐도 됩니까? 요 1 곱하기 12를 보시고 또 2 곱하기 6을 보고 또 3 곱하기 4를 본다면
얘가 바로 10이고 얘도 10이고 얘도 바로 12가 되죠. 그럼 12가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으니까 12의 몇 제곱? 세제곱이 되겠죠. 이게 바로 약수들의 곱이죠. 요걸 다시 뜯어 고치면 10이라는 수가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n이 되잖아요. 그죠? n이 되고 요 지수가 3이라는 말이 원래 약수가 몇 개였는데 6개였는데 요래 곱하면 12, 요래 곱하면 12, 요래 곱하면 12니까 세 쌍이 나오죠. 따라서 두 개씩 묶었으니까 그죠? 바로 이 약수의 개수가 지금 몇 개였죠? 원래 6개였잖아요. 그런데 두 개씩 묶었으니까 2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수들의 곱은 그 수에 바로 약수의 개수를 2로 나눈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지수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처리하면 이 두 문제는 간단하게 약수의 개수니까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48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성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성인수분해하면 자, 48은 4 곱하기 12가 되고 얘가 또 4, 3, 12가 되겠죠. 그럼 4는 2가 두 개고 여기 2가 두 개니까 결론적으로 2가 4개고 곱하기 3이 되겠네요. 그죠? 되겠나요? 따라서 약수의 개수는 얼마? 4에다가 1을 더한 5. 자, 3은 지수가 1이니까 1에다가 1을 더한 2가 돼서 몇 개가 된다? 자, 약수의 개수는 바로 뭐가 된다? 10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나머지 약수의 총합도 구해볼까요? 약수의 총합은 2의 4제곱이니까 어떻게? 자,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까지 이렇게 다 더하고 곱하기 3의 0제곱, 3의 1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가 몇 개 안 되니까 자, 2의 0제곱 1, 2, 4, 8, 이건 16이 되고 여기는 바로 1, 3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다 더하면 이게 15가 되죠. 15가 되니까 31이 되고 여기는 4가 되겠네요. 따라서 124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약수의 총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수의 곱은 어떻게 될까요? 약수의 곱은 바로 48의 바로 몇 제곱? 약수의 개수가 10개니까 바로 48의 5제곱이에요. 10을 2로 나누면 되겠죠. 요 약수의 곱, 즉 이 10개를 약수 48의 약수 10개를 모두 다 곱하면 바로 48의 5제곱이 되겠습니다. 5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72도 한번 해볼까요? 공간이 조금 좁은데. 자, 72는 여러분들 8, 9, 72니까 8은 2의 세제곱, 9는 3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3에다가 1을 더하면 4가 되고 2에다가 1을 더하면 3이 돼서 바로 몇 개 된다? 12개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2가 됩니다. 되겠나요? 자, 여기 48의 5제곱은 여기 적을게요. 그죠? 48의 5제곱. 됐죠? 자, 그러면 약수들의 합은 어떻게 되나요? 자,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제곱, 그리고 2의 세제곱 곱하기 자,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요? 1, 2, 4, 8이고 자, 3은 1, 3, 9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 더하면 15가 되고 곱하기 얘는 13이 되겠습니다. 15 곱하기 13을 계산하면 되겠죠. 아시겠나요? 그리고 약수의 모든 곱은 72에 바로 약수의 개수가 12개니까 2로 나눈 6제곱이 바로 약수의 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잘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856번입니다. 지혜의 옷장에는 바지가 4종류, 셔츠가 5종류, 점퍼가 3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자, 바지가 네 종류니까 바지 1, 바지 2, 바지 3, 바지 4. 물론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 앞으로 문제 풀 때 여러분들 경우에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셔츠가 5개면 셔츠 1, 셔츠 2, 셔츠 3, 셔츠 4, 셔츠 5 이렇게. 자, 그리고 점퍼가 세 종류가 점퍼 1, 점퍼 2, 점퍼 3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문제 풀면 되겠죠. 바지도 종류가 다 다르고 셔츠도 5종류가 다 다르고 점퍼도 모든 종류가 다른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글자 쓰기 어려운 사람은 뭐 여기는 A, B, C, D 여기는 라지 대문자로 A, B, C, D, E 여기는 뭐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럴 때 지혜가 바지, 셔츠, 점퍼를 하나씩 짝지어 입는 거죠. 하나씩 짝지어 입을 때, 자, 지혜가 자, 바지를 입으려면 이 네 종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런데 바지만 입으면 안 되잖아요. 셔츠도 입어야 되니까 일이 끝나지 않았죠. 따라서 셔츠는 이 5종류 중에 한 가지를 입으면 되고 일이 끝나지 않았죠. 점퍼를 입어야 되니까 점퍼는 3종류 중에 하나를 입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각각 하나씩 짝지어 입는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바로 곱의 법칙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60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겠죠. 맞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우의 수는 가장 기본적인 게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인가 그것을 이용하여 여러분들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57번입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했죠. 자, 여기에서 서로 다른 말이 없어도요. 이 두 개의 주사위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바로 전체 경우의 수가 36개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주사위 공산품인 것들은요. 말이 없어도 서로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얼마다? 합이 바로 8의 약수가 되라고 하네요. 그죠? 나오는 눈의 수의 무엇이 합. 이처럼 주사위는 합이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8의 약수라고 하는 것은 뭐죠? 8의 약수는 바로 1, 2, 4, 8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왜 여기는 양의 약수란 말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주사위 눈이 1에서 6까지가 있으니까 이 여기에는 양의라는 글자가 없어도 양의 약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주사위 눈의 합은요, 합은 얼마부터 얼마까지가 있죠? 2부터 16까지가 생기잖아요. 그죠? 맞죠? 아니죠, 쏘리. 2부터 16이 아니라 2부터 얼마죠? 12까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1은 나올 수가 있나요? 합이 바로 1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8의 약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2와 4와 8 이렇게 세 가지죠. 그러면 첫 번째는 바로 합이 얼마가 되는 경우, 2가 되는 경우. 두 번째는 합이 얼마가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 세 번째는 합이 얼마가 되는 경우, 자, 8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경우의 수를 체크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바로 뭐였다? 분류를 하면 되는 것이죠.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합이 2가 되면서 4가 되면서 8이 될 수 있는 동시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없죠.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중복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합이 2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외웠잖아요. 그죠? 하나 적은 거죠. 7보다 적을 때는 하나 적은 거죠. 그죠? 4는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가 되겠네요. 8은 7보다 크니까 이 더해서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13이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몇 가지가 된다? 5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바로 분류를 했으니까 모든 경우를 뭐 해주면 되겠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자,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한 가지, 세 가지, 5가지를 다 적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주사위 누를 던졌을 때 이 합은 아주 중요하니까 반드시 외워 놓자고 했죠. 그죠?
자, 7이, 합이 7이 되는 경우가 몇 가지죠? 13일의 금요일이니까 6가지가 되죠. 합이 7보다 적은 것은 그 하나를 빼면 되고, 자, 7보다 클 때는 더해서 얼마가 된다? 13을 만들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858번입니다. 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이 주머니 속에 1, 2, 3, 4, 5, 6이 있다고 하네요. 자, 이 주머니에서 한 장씩 2번 카드를 꺼냅니다. 여기서 한 장씩 몇 번을 꺼낸다? 2번을 꺼내는 경우죠. 자, 카드에 적힌 수를 각각 A, B라고 할 때 A와 B의 차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단, 꺼낸 카드는 다시 넣는다고 했네요. 꺼낸 카드는 다시 넣으니까 바로 이런 것을 나중에 배울 때 우리가 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1을 꺼냈잖아요. 그럼 다시 넣는다고 했으니까 또 다시 뭡니까? 1을 꺼낼 수 있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첫 번째 꺼낼 때 몇 가지? 이 1부터 6까지 바로 6가지 경우를 꺼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또 두 번째 꺼낼 경우도 몇 가지가 되겠나요? 6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된다? 36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꺼낸 카드를 다시 넣지 않는다면, 첫 번째는 6개지만, 1을 꺼냈다면, 이제 여기는 1이 있나요? 1이 없죠. 그러면 두 번째는 몇 가지? 5가지가 되어서 전체는 30가지가 되겠죠. 자, 이런 것도 나중에 여러분들 확률을 구할 때는 필요한 거니까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체 36가지가 되니까 우리 이게 바로 비록 여기는 카드를 꺼내지만 여러분들 뭐로 봐도 되겠나요? 주사위라 봐도 되겠나요? 첫 번째 꺼낸 카드가 바로 주사위를 첫 번째 던졌을 때 나오는 눈. 두 번째 꺼낸 카드의 숫자는 바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두 번째 카드의 눈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까? 따라서 주사위와 똑같은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도 우리가 뭘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표를 만들어서 생각하면 좋겠죠. 그럼 여기가 1, 2, 3, 4, 5, 6이 될 것이고 여기도 1, 2, 3, 4, 5,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 차가 1보다 작다 그랬죠. 차가 1보다 적으려면 뭘 생각하면 됩니까? A-B가 바로 차가 1이 되어도 되고 바로 이 차가 얼마가 돼도 된다? 0이 돼도 되겠죠. 자, 절대값이잖아요. 그죠? 절대값이기 때문에 1이 되어도 되고 0이 돼도 되면서 A-B는 뭐가 돼도 되겠나요? 마이너스 1이 돼도 되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바로 뭐가 되기 때문에 바로 1이 되기 때문에 바로 1이 되어도 되고 마이너스 1이 돼도 되겠네요. 되겠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카드를 여기라 하고 두 번째 카드를 여기로 봅시다. 그럼 1이 되는 경우와 0이 되는 경우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를 모두 다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에서 1을 빼면 0이니까 되겠네요. 자, 1에서 2를 빼면 이게 빼기로 보지 말고 차가 1이 되는 걸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차도 얼마입니까? 1이니까 되죠. 그죠? 요거는 차가 2니까 안 되죠. 따라서 아래는 모두 다 안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는 1과 2의 차는 1이니까 되고 2에서 1을 빼면 1이죠. 2에서 2를 빼면 0이니까 되네요. 자, 2와 3은 2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1이니까 되죠. 즉 차가 1이니까 되는 거네요. 그죠? 자, 3은 어떻게 됩니까? 차가 얼마예요? 2가 되니까 안 되죠. 자, 그럼 차가 바로 어떻게 되죠? 차가 3하고 2는 바로 2니까 되고 3하고 3은 0이고 4하고 3은 2니까 되겠네요. 3하고 5는 2니까 안 되죠. 자, 4하고 1은 얼마입니까? 3이니까 안 되고 4하고 2도 2니까 안 되죠. 4하고 3은 1이니까 되고 4하고 4는 0이니까 되고 4하고 5는 마이너스 1이니까 되겠네요. 자, 5도 어떻게 됩니까? 안 되고 5하고 4가 1이 되겠네요.
5하고 5가 0이 되고 5하고 6이 0이 되고. 자, 6은 어때요? 6하고 5하고 되고 6하고 6하고 되겠죠.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경우 대입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몇 가지? 첫 번째 여기가 두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두 가지를 다 모두 다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이 4개니까 3, 4, 12가 되고 2는 2개니까 얼마가 되고 4가 되어서 전체는 몇 가지가 된다? 16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표를 이용하는 거지 숫자를 다 적어서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859번이 되겠습니다. 자, 1에서 100까지의 자연수 좋은 거죠. 100개의 자연수가 있네요. 이때 10과 서로소인 수의 개수죠. 일단 서로소가 뭡니까? 서로소. 어떤 두 수가 서로소라는 말은 바로 공약수가 1분인 수죠. 1분인 수.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하고 3은 서로소 맞나요? 공약수 1밖에 없죠. 근데 2하고 4는 어떻나요? 공약수가 1도 있고 어때요? 2도 있으니까 얘들은 서로소가 아니다. 서로소가 아니죠. 2하고 5는 어떻습니까? 바로 서로소가 맞죠. 이처럼 공약수가 1뿐인 수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10과 서로소인 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10이라는 숫자는 바로 2 곱하기 5로 우리가 바로 소인수분해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10이라는 숫자는 보세요. 2의 배수죠. 2의 배수이고 맞나요? and 5의 배수죠. 있잖아요. 10이라는 숫자는 2의 배수도 되고 5의 배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0과 서로소를 찾기 위해서는 바로 2의 배수가 아닌 수를 찾아야 되겠죠. 맞나요? 10이 2의 배수니까 10이 2의 배수니까 2의 배수가 아닌 수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맞나요? 그리고 또 5의 배수가 아닌 수도 찾아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10이 바로 2의 배수이고 5의 배수이기 때문에 10은 2의 배수도 되고 5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10과 서로 수인 수는 바로 2의 배수가 아니면서 동시에 5의 배수가 아닌 수를 찾아줘야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2의 배수인 것은 찾기 쉽지만 아닌 것은 물론 반대가 되겠죠. 5의 배수의 개수는 찾기 쉽지만 아닌 것은 반대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찾으면 되겠나요? 이 전체 몇 개에서 100개 중에서 바로 누구를 빼면 되겠나요? 2의 배수가 되거나 2의 배수가 반대, 즉 여사건을 처리해 주는 거죠. 2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인 것을 뭐해주면 빼어주면 바로 되겠죠. 우리가 아닌 수를 찾기 때문에 2의 배수인 것과 5의 배수인 것을 찾는 것이 우리가 훨씬 편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2의 배수나 5의 배수가 되는 것을 전체에서 빼어주면 그게 바로 10과 서로소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되는 걸 먼저 찾아봐야 되겠네요. 첫 번째는 2의 배수를 찾아봐야 되겠죠. 자, 배수 계통은 어떻게 찾는다고 했나요? 자, 1부터 100까지니까 100 나누기 2를 한 몫이죠. 그죠? 즉, 2분의 100에 바로 무슨 값을 찾는다? 가우스 값을 찾아주면 된다 그랬죠. 따라서 50개가 되겠네요. 가우스를 모르는 사람들은 100 나누기 2에 무엇을 찾는다? 목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두 번째, 5의 배수는 어떻게 됩니까? 5의 배수는 바로 100을 5로 나눈 몫을 취한 바로 가우스 값을 찾아주면 20개가 되겠죠. 그죠? 물론 100 나누기 5의 몫을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인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10의 배수가 되잖아요. 그죠? 10의 배수는 두 번 카운트를 했기 때문에 바로 10의 배수는 빼줘야 되겠네요. 그죠? 그게 바로 몇 개가 되겠습니까? 10개가 되겠죠? 그게 바로 100 나누기 10의 몫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먼저 계산해 보면 자 50개에서 20개는 더하고 그런데 10의 배수는 빼줘야 되겠죠. 따라서 몇 개가 된다? 60개가 바로 되나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되나요? 근데 나는 서로 소인 걸 찾죠. 따라서 아닌 걸 찾기 때문에 전체 몇 개 중에서 1부터 100까지 100개 중에서 요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60개를 빼버리면 자, 바로 100과 서로 소인 바로 개수는 몇 개가 된다? 40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서로서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네요. 자, 서로서가 되려면 10은 2의 배수고 5의 배수니까 2의 배수가 아닌 거나 5의 배수가 아닌 걸 찾아주면 되겠죠. 그것은 그걸 찾는 것보다는 전체에서 바로 여삭단으로 푸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여삭단이라고 하는데 바로 여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전체에서 바로 2의 배수와 5의 배수인 것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 860번입니다. 자, 방정식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10을 만족시키는 자, 자연수 xy z의 순서상 개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에 모르는 문자가 몇 개 있죠? 3개 있죠. 식은 몇 개입니까? 하나죠. 이런 방정식이 바로 뭡니까? 부정 방정식이죠. 그죠? 우리 1학기 때 부정 방정식 할 때도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어봤는데 자, 이런 바로 10이 되는 것을 자연수 xy일 때 찾으려면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체크할 때 좀 좋은 방법이 이 xyz의 개수가 바로 뭐인가? 1, 2, 3일 때 이 큰 숫자를 가지고 기준으로 잡아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Z가 먼저 얼마부터 0일 때부터 생각할 수가 있나요? Z가 0이 될 수는 없죠.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Z가 1인 것부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Z가 1이면 Z1을 대입하세요. 대입하면 X 더하기 2Y는 바로 Z가 1이면 3이니까 얘가 뭐가 되면 될까요? 7이 되면 되겠죠. 즉 7이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Z가 1이면서 Z가 1일 때 X 더하기 Y가 얼마인가? 7이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Y의 개수가 크니까 이제는 자, 나누어야 되겠죠. Y가 얼마일 때? Y가 바로 1부터 생각하면 되겠죠. Y가 1이면 X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Y가 1이면 2니까 5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y가 2면 어떻게 됩니까? y가 2면 4니까 x는 3이 되겠네요. 자, y가 3이면 어떻게 됩니까? 6이니까 x는 1이 되겠네요. 자, y가 4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8이면 x는 마이너스 1이 되죠. 따라서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y가 3일 때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y 개수가 2잖아요. 얘가 하나씩 커지죠. 왜? 상대방 개수가 1이면 하나씩 커지는 거예요. 그럼 x는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 개수가 2니까 2씩 감소합니다. 2씩 감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다시 큰 걸 기준으로 잡았을 때 y가 1부터 시작하면 자, 상대방 개수가 1이기 때문에 하나씩 커지죠. 이럴 때 x는 상대방 개수 2니까 2씩 작아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사실 여기가 세 가지가 나오죠. 그런데 순서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서상이 바로 x가 5일 때 y는 1이고 z는 1이다. 이런 뜻이죠. 또 두 번째는 x가 3일 때 y는 2고 z는 1이다. 세 번째 x가 1일 때 y는 3이고 z는 1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여기서 세 가지로 분류한 바로 세 개와 동일한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뭐 Z가 얼마일 때, Z가 바로 2일 때를 해봐야 되겠죠. Z가 2가 되면 X 더하기 2y는 Z가 2면 6이니까 4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Y 큰 숫자부터 Y 개수가 2니까 Y가 1이면 X는 얼마가 됩니까? 2가 되겠죠. Y가 2면 X는 제로가 되기 때문에 X 제로는 자연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탈락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겠죠. 그럼 얘도 사실 X, Y, G의 순서상을 적어본다면 X가 2일 때 Y는 1이고 Z는 2가 돼서 몇 가지가 나온다? 한 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Z가 얼마일 때? Z가 3일 때를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면 X 더하기 2Y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Z가 3이면 9니까 바로 1이 되어야 되죠. 근데 이 수는 자, X, Y, G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X에 Y에 1을 넣으면 최소 값이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3이 되어야 되죠. 1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 번째도 경우로 들어가지가 않죠. 따라서 분류가 결론적으로 보면 Z가 1과 2에 관한 두 가지로 분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왜 이 문자 앞에 있는 개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냐면 여기 큰 수를 기준으로 해야지 분류할 수 있는 분류의 종류의 개수가 뭐한다?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개수가 두 개로 되죠. X로 한다면 여러분들 X가 1, 2, 3, 4, 5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개수가 작기 때문에. 따라서 일단 부정 방정식을 처리할 때는 자 문자의 개수가 큰 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861번입니다. 자, 부등식인데 문자가 두 개가 나와 있네요. 이것을 만족시켜주는 XY의 순서상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Y가 자연수잖아요. 그죠? 자연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Y의 개수가 크기 때문에 Y의 개수를 먼저 생각하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Y가 얼마일 때? Y가 자연수니까 Y가 1부터 생각하면 되겠죠. Y가 1부터 생각한다면 X는 얼마가 됩니까? Y가 1이니까 이항하면 얼마가 되죠? 5가 되겠네요. 그럼 X는 5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 순서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5보다 작으면 되니까 x가 4일 때 y가 1, x가 3일 때 y가 1, x가 2일 때 y가 1, x가 1일 때 y 1로 몇 가지가 나옵니까? 네 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는 y가 2일 때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y가 2가 돼버리면 자 x고 y가 2가 되면 4니까 이항하면 3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이 순서상은 3보다 적으니까 x가 2일 때 y가 2, x가 1일 때 y가 2 이렇게 몇 가지 두 개가 나오겠네요. 자, 세 번째는 y가 얼마일 때? 3일 때입니다. 3이면 x는 얼마 됩니까? y가 3이 6이니까 6인데 이항하면 1이 되겠죠. 그러면 x가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있나요? 여기에서 없죠. 그래서 이 3번은 탈락인 거예요. 그 밑에는 더더욱 없겠죠. 왜냐하면 숫자가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가 된다. 공통되는 부분 없죠? 따라서 6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부등식도 방정식처럼 같은 유형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862번입니다. 집합 A는 0, 1, 2, 3, 4입니다. 원소가 5개네요. 에 대하여 자 A도 집합 A의 원소고 스몰 b도 A의 원소니까 A와 B는 모두 다 0, 1, 2, 3, 4가 다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A도 0, 1, 2, 3, 4가 다 될 수 있고 B도 0, 1, 2, 3, 4가 다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럴 때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했네요. 실근을 가지려면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려면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죠. 왜? 서로 다른 말이 없잖아요. 그죠? 같아도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D를 먼저 구해보면 B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B제곱 마이너스 4A이니까 4B가 바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하면 A제곱이 얼마보다 4B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 성립하는 것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때도 A, B가 모두 0, 1, 2, 3, 4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바로 A 값을 먼저 기준을 잡든지 B 값을 먼저 기준을 잡아도 되겠죠. 자, 그런데 이왕이면 여러분들 이 제곱을 먼저 기준으로 잡는 게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B의 어떤 숫자를 먼저 적어보면 2차 부등식을 생각해야 되니까 A에다가 숫자를 먼저 기준을 잡아버리면 A가 될 수 있는 건 0, 1, 2, 3, 4니까 0부터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A가 0이니까 자 0보다 크거나 같네요. 4B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B는 뭡니까? 4가 이항해주면 4분의 0이니까 B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B는 0 하나가 있죠. 따라서 순서상을 적는다면 A, B는 A도 0, B도 0일 때 바로 몇 가지?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두 번째는 A가 얼마일 때? 1일 때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자, A가 1이면 여기가 1입니다. 1이고 여기는 4분의 B가 되겠네요. 따라서 B는 4분의 1보다 작아야 되죠. 그럼 B가 4분의 1보다 적은 것은 0밖에 없죠. 따라서 A, B는 자, A가 1일 때 B도 0 하나, 즉 한 가지밖에 없겠습니다. 세 번째는 A가 바로 2일 때를 생각해야 되겠네요. 4가 되네요. 4가 4B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러므로 B는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네요. 그럼 여기서는 A, B가 될 수 있는 게 A가 1보다 작으니까 B가 1보다 적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A가 2일 때, 자, B는 1보다 작으니까 0이 될 수도 있고, B는 1이 될 수도 있겠네요. 따라서 몇 가지가 나옵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네 번째. 자, A가 이번에는 3일 되겠네요. 그러면 9가 바로 4B보다 크면, 그러므로 B는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가 2점 얼마니까? 2까지 되겠네요. 따라서 A, B는 자, A가 3일 때 B는 0도 되고 3일 때 B는 1도 되고 자, 3일 때 4분의 9는 2점 얼마니까 그죠? 2까지 되어서 몇 가지가 되겠다? 세 가지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A가 얼마일 때? 4일 때는 4의 제곱은 16이잖아요. 그럼 이거 4B가 되겠죠? 따라서 B는 4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A, B는 A가 4일 때는 자,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4, 0, 4, 1, 4일 때 2, 4일 때 3, 4일 때 4까지가 되어서 몇 가지? 5가지 경우가 나오겠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5가지가 모두 다 나오죠. 따라서 분류를 했으니까 모든 것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5가 되어서 최종 정답은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 즉 12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B를 기준을 잡아버리면 A 제곱을 구할 때 2차 부등식 형태를 생각해야 되니까 이때는 제곱을 기준으로 잡는 게 계산하기가 편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해 보기 바랍니다. 바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려면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이 꼴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서로 다른 말이 없으니까요. 되겠죠? 자, 863번입니다. 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의 세 종류의 지폐가 있습니다. 종류가 세 가지 있는데
이 세 종류의 지표를 각각 적어도 한 장씩은 사용해야 됩니다. 적어도 한 장씩은 사용하여 34,000원짜리 USB 디스크를 사려고 하네요. 이때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장씩은 사용해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 물건값을 계산하는 게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이때 X1짜리를 X장 사용하고 5,000원짜리는 1,000원짜리는 X장, 5,000원짜리는 Y장, 만원짜리는 Z장을 사용한다면 식이 1000X 더하기 5000Y 그리고 1000Z가 되겠네요. 그죠? 1000Z가 다 더해서 얼마가 되어라? 34,000원이 되어라.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적어도 한 장씩은 사용해야 되니까 X, Y, G는 바로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한 장은 사용해야 되니까. 이런 조건을 여러분들이 체크해내야 됩니다. 자, 그럼 숫자가 너무 크니까 양변을 철으로 나누어 보면 X 더하기 5Y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10Z가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34가 되는데 X, Y, G는 자연수가 되겠죠. 자연수. 자, 이것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Z의 개수가 크니까 이 Z가 얼마부터? 1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연수니까. 자, 그러면 X 더하기 5Y가 얼마 되면 되겠나요? Z가 1이면 10이 되니까 이게 24가 되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다시 Y를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첫 번째, Y가 얼마일 때? 1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Y가 1이면 X는, 자, Y가 5니까, Y가 1이면 5가 되니까 19, 1,000원짜리를 19장을 쓴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두 번째, Y가 2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이 되니까 X는 얼마? 14가 되겠죠. 저 Y는 1씩 커지면 X는 상대방 5씩 작아지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Y가 3이면 어떻게 되나요? 자, 5씩 작아지면 얼마? 9가 되겠죠. 맞나요? 15니까 9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Y가 4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X는 바로 5씩 작아지면 자, 4가 되겠죠. 그죠? 자, Y가 5가 되면 어떡하나요? 5, 25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Z가 1일 때는 몇 종류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네 가지 종류가 나오겠죠. 그 네 가지 종류를 순서상으로 두는다면 19, 1, 1, 14, 2, 1, 9, 3, 1, 4, 4, 1 이렇게 되겠죠. 되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Z가 얼마일 때? 2일 때를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2가 되면 20이 되니까 X 더하기 5Y는 얼마가 되면 되나요? 자, Z가 2면 20이니까 14가 되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자, Y를 또 기준 잡아야 되겠죠? Y가 1일 때는 얼마 됩니까? 5니까 X는 바로 9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Y가 2면 어떻게 되나요? X는 상대방 5부터 작아지면 4가 되겠죠. 자, 3이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필요 없죠. 따라서 여기는 몇 가지 된다? 두 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자, Z가 얼마일 때? 3일 때도 조사해 봐야 되겠죠. 자, Z가 3이 돼 버리면 X 더하기 5Y는 Z가 3이면 30이 되니까 얘가 4가 돼야 되겠죠. 근데 X, Y는 자연수니까 1, 1이 들어가면 최소 얼마 6이 돼야 되는데 4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 번째 경우는 해당되지 않겠죠. 따라서 Z값을 몇 가지로?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Z가 1일 때는 몇 가지? 네 가지. Z가 2일 때는 두 가지가 되니까 토탈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된다? 6가지가 바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잘 한번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